암행어사는 갓을 벗으며 단언하더이다. 나는 3년 전부터 이 마을의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사또는 칼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어. 암행어사는 품 안에서 두꺼운 문서를 꺼내 보였어. 이 안에는 사또의 횡령 기록, 석진의 토지 탈취 기록, 그리고 성민 살해 사건의 모든 증인 진술이 담겨 있다. 사또는 얼굴이 창백해졌어. 춘썸은 비구니를 돌아보았어. 비구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 춘썸 아가씨, 용서하십시오. 저는 진짜 비구니가 아니라 암행어사의 부하였습니다. 춘썸의 손이 떨렸어. 성민은 암행어사에게 물었어. 그렇다면 당신은 왜 진작 나서지 않았소? 암행어사는 대답했어. 왕께서는 단순히 비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암행어사는 춘썸을 돌아보며 말했어. 춘썸 낭자, 왕께서는 당신을 궁으로 부르고 싶어 하십니다. 춘썸은 놀라며 물었어. 저를요? 무엇 때문에? 암행어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 왕께서는 성민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당신이 성민의 딸임을 아십니다. 왕께서는 성민을 복권시키고 당신을 양반으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춘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저는 궁에 가지 않겠습니다. 암행어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 낭자,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춘썸은 단호하게 대답했어. 저는 평생 누군가의 도구로 살았습니다. 석진의 복수 도구, 박서방의 이용 대상, 그리고 이제는 왕의 선정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려 하십니까? 성민은 춘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 춘썸아, 이것은 기회다. 우리 집안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하나 춘썸은 고개를 저었어. 아버지, 명예가 무엇입니까? 석진 아버지는 명예를 위해 형님을 죽이려 했고 사또는 명예를 위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서구가 나서며 말했어. 춘썸, 당신의 뜻이 그러하다면 나는 당신을 따르겠소. 암행어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낭자, 왕명을 거역하면 역적으로 몰릴 수 있어. 춘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 그렇다면 저는 역적이 되겠습니다. 하오나 저는 자유로운 역적이 되겠습니다. 성민은 춘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 그 순간 곡간 밖에서 왕의 목소리가 들렸어. 나는 노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쁘다. 왕은 곡간으로 들어와 춘썸을 보며 말했어. 짐은 내 같은 백성을 기다렸다. 모두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으나 춘썸은 서 있었어. 왕은 춘썸을 보며 웃었어. 일어서지 않는구나. 춘썸은 대답했어. 전하, 저는 전하의 백성이나 전하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옳은 말이다. 왕은 춘썸에게 다가가 말했어. 짐은 내가 궁에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짐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내가 이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춘썸은 눈을 크게 떴어. 왕은 계속 말했어. 짐은 사또의 재산을 몰수하여 내게 주겠다. 그리고 성민을 복권시켜 이 마을의 새로운 수령으로 삼겠다. 성민은 왕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 전하, 소인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왕은 성민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 자격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만드는 것이다. 왕이 떠나려는 순간 춘썸이 불렀어. 전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왜 이 모든 일을 지켜만 보셨습니까?
왕은 춘섬을 보며 대답했어. 짐은 너희를 시험했다. 춘섬은 눈썹을 찌푸렸어. 시험이라 하셨습니까?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 짐은 이 나라의 백성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만약 짐이 일찍 개입했다면 너희는 왕의 명령에 따랐을 뿐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왕은 계속 말했어. 석진은 복수를 택했고 사또는 권력을 택했으며 정씨는 죄책감을 택했다. 하나 춘섬, 너는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택했다. 그것이 짐이 원하던 답이다. 춘섬은 눈물을 흘렸어. 왕은 세범을 안아보며 말했어. 이 아이는 죽음 속에서 태어났다. 이 아이야말로 이 땅의 희망이다. 왕은 세범을 성민에게 건네며 말했어. 성민, 이 아이를 잘 키워라. 그리고 이 마을을 세범처럼 다시 태어나게 하라. 왕이 곳간을 떠난 뒤 서구는 춘섬에게 물었어. 당신은 정말 나와 혼인하겠소? 춘섬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 서방님, 저는 아직 한 가지 풀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춘섬은 서구와 함께 박서방이 묻힌 산으로 올라갔어. 무덤 앞에 선 춘섬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 오라버니 용서하십시오. 저는 오라버니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서구는 춘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 춘섬, 당신 잘못이 아니요. 서구는 품 안에서 낡은 편지를 꺼내 춘섬에게 건넸어. 이것은 박서방이 죽기 전 정씨 과부에게 맡긴 편지요. 과부가 죽으면서 내게 건넸어. 춘섬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춘섬아, 나는 너를 이용하려 했다. 하나,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복수를 포기했다. 나는 진정으로 너를 남매로 사랑했다. 춘섬은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울었어. 서구는 무덤 앞에 술을 따르며 말했어. 박서방, 당신은 춘섬의 오라버니였어. 이제 편히 쉬시오. 춘섬과 서구가 산을 내려오는 길에 서구는 춘섬에게 물었어. 당신은 정말 과거를 모두 용서할 수 있어? 춘섬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 용서는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과거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서구와 춘섬의 혼례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였으나 춘섬은 신부 옷을 입지 않았어.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 춘섬이 왜 평상복을 입고 있는가? 성민은 춘섬에게 다가가 물었어. 춘섬아, 신부 옷을 입지 않겠느냐? 춘섬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 아버지, 저는 첫 번째 혼례에서 거짓으로 꾸민 신부였습니다. 이번에는 제 본래 모습으로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혼례는 소박하게 진행되었어. 화려한 음식도 많은 예물도 없었어. 다만 성민과 마을 사람들의 축복만이 있었어. 춘섬은 서구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어. 서방님, 저는 당신에게 과거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저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서구는 춘섬을 일으켜 세우며 맹세했어. 나는 당신에게 진실만을 말하겠소.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도 진실만을 가르치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어. 하나 그 순간 마을 입구에서 낯선 사람이 나타났어. 그는 춘섬을 보며 말했어. 춘섬 낭자, 나는 월화 기생의 동생이요. 나는 형님의 유언을 전하러 왔어. 낯선 사람은 얼굴을 드러냈고 그는 성민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어. 성민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 물었어. 당신은 누구요? 그 사람은 대답했어. 나는 석백이요. 형님의 쌍둥이 동생이요. 춘썸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 석백은 계속 말했어. 형님은 30년 전 나를 기생촌에 남겨두고 떠났어. 나는 형님을 원망하며 살아왔어. 석백은 품 안에서 편지를 꺼내 성민에게 건넸어. 이것은 형님이 20년 전 내게 보낸 마지막 편지요. 성민은 편지를 펼쳐 읽었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석백아,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다. 성민은 눈물을 흘리며 석백을 끌어안았어. 석백아, 용서하거라. 석백은 성민을 밀쳐내며 말했어. 형님, 나는 용서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형님께 진실을 알리러 왔어. 석백은 춘썸을 가리키며 말했어. 춘썸은 형님의 딸이 아니요.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어. 석백은 계속 말했어. 춘썸은 나의 딸이요. 석백은 말했어. 정씨 과부와 관계를 맺은 것은 성민 형님이 아니라 나였어. 성민은 고개를 저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석백은 성민의 말을 끊으며 말했어. 형님께서는 기억하지 못하실 것이요. 그날 밤 형님은 술에 취해 쓰러졌고 나는 형님으로 변장하여 정씨를 만났소. 춘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떨었어. 석백은 정씨와의 관계를 설명했어. 정씨는 성민과 하룻밤을 보낸 뒤 임신했고 성민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 석백은 정씨에게 진실을 말했으나 정씨는 성민의 아이로 키우기로 결심했다고 했어. 춘썸은 석백에게 다가가 물었어. 그렇다면 당신이 제 친아버지란 말입니까? 석백은 고개를 끄덕였어. 춘썸은 주저앉으며 울었어. 저는 평생 아버지를 찾아 헤맸는데 결국 제 아버지는 2명이었단 말입니까? 성민은 춘썸을 끌어안으며 말했어. 춘썸아, 나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너를 딸로 여긴다. 석백은 품 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내며 말했어. 하나 춘썸 낭자, 내가 가진 이 증거를 보면 당신의 진짜 아버지는 나도 성민도 아닐 수 있어. 석백이 꺼낸 것은 춘썸이 태어났을 때 탯줄과 함께 나온 작은 옷 조각이었어. 석백은 옷 조각을 춘썸에게 보이며 말했어. 이것은 정씨가 임신했을 때 입고 있던 옷이요. 이 옷에는 세 사람의 피가 묻어 있어. 성민은 옷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 석백은 계속 말했어. 정씨는 나와 관계를 맺기 전 석진과도 관계를 맺었고 사또와도 관계를 맺었어. 춘썸은 옷 조각을 보며 떨었어. 그렇다면 저는 세 사람 중 누구의 딸입니까? 석백은 고개를 저었어. 나도 모르오. 정씨만이 알고 있었으나 정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 성민은 석백에게 물었어. 그렇다면 왜 이제 와서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냐? 서구는 춘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 춘썸,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든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춘썸은 서구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 석백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어. 춘썸 낭자,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 살아갈 것인지. 춘썸은 잠시 생각하더니 옷 조각을 석백에게 돌려주며 말했어.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찾지 않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를 키워주신 모든 분들입니다.
혼례가 끝난 뒤 성민은 세봄을 안고 춘섬에게 말했어. 이 아이가 첫걸음을 뗐다. 모두가 세봄을 보며 미소 지었어. 세봄은 성민의 품에서 춘섬을 향해 손을 뻗었어. 춘섬은 세봄을 안아들며 말했어. 세봄아, 너는 이 모든 슬픔 속에서도 자라나는구나. 서구는 세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 이 아이야말로 진짜 희망이여. 성민은 세봄을 안고 마을을 걸으며 말했어. 이 아이는 정씨와 내가 만든 마지막 생명이다. 이 아이를 통해 우리는 속죄할 것이다. 춘섬은 세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 세봄아,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우리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석백은 성민에게 말했어. 형님, 이제 우리도 화해할 때가 되지 않았소? 성민은 석백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 석백아, 나는 평생 너를 저버렸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제부터라도 형제로 살고 싶다. 석백은 눈물을 흘리며 성민을 끌어안았어. 그날 밤 춘섬은 서구에게 말했어. 서방님,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박서방이 나타나 제게 한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춘섬은 말했어. 박서방은 꿈에서 사또의 복수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서구는 춘섬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 그게 무슨 뜻이요? 춘섬은 고개를 저었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박서방의 표정이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소문이 퍼졌어. 사또가 옥에서 탈출했다는 것이었어. 성민은 즉시 포졸들을 풀어 사또를 찾게 했으나 사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석백은 성민에게 말했어. 형님, 사또는 분명 복수를 꿈꾸고 있을 것이요. 그가 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 할 것이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춘섬과 서구를 불렀어. 너희는 당분간 집 밖을 나서지 마라. 그날 밤 춘섬의 집에 검은 옷을 입은 자객이 침입했어. 자객은 춘섬의 방으로 다가가 칼을 빼어들었어. 하나 그 순간 서구가 자객을 붙잡았어. 둘은 어둠 속에서 싸웠고 자객의 얼굴이 드러났어. 그는 사또가 아니라 사또의 아들이었어. 사또의 아들은 칼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 나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왔으나 춘섬 낭자를 죽일 수 없어. 왜냐하면 춘섬 낭자는 나의 누이이기 때문이요. 사또의 아들은 말했어. 나의 이름은 석규요. 어머니는 정씨 과부였어. 춘섬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 정씨 과부가 당신의 어머니? 석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 어머니는 사또와 관계를 맺기 전 나를 낳았어. 사또는 나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으나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다고 하셨어. 석규는 품 안에서 정씨 과부의 편지를 꺼내 보였어.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이 편지를 제게 남기셨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석규야, 너의 여동생 춘섬을 지켜다오. 춘섬은 내가 지킬 유일한 혈육이다. 석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 나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려 했으나 아버지께서는 춘섬을 죽이라 명하셨어. 서구는 석규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어. 사또는 지금 어디 있어? 석규는 대답했어. 아버지는 마을 외곽 폐사에 숨어 계시어. 그리고 세봄을 납치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어. 춘섬은 소스라치며 세봄이 자고 있는 방으로 달려갔어. 하나 방은 비어 있었고 창문이 열려 있었어.
창가에는 사또의 편지가 놓여 있었어. 춘썸, 내가 내 딸인지 확인하고 싶다. 세범과 바꾸고 싶다면 혼자 폐사로 오너라. 춘썸은 서구와 성민을 뿌리치고 혼자 폐사로 향했어. 폐사는 깊은 산속에 있었고 달빛마저 들지 않는 어둠 속이었어. 춘썸은 대웅전 문을 밀어 열었고 그곳에는 사또가 세범을 안고 서 있었어. 사또는 춘썸을 보며 웃었어. 춘썸, 내가 정말 왔구나. 사또는 세범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어. 춘썸, 나는 내가 정말 내 딸인지 확인하고 싶다. 사또는 칼을 빼어 자신의 손목을 그었어. 피가 흘러나왔어. 사또는 춘썸에게 칼을 건네며 말했어. 너도 손목을 그어 피를 섞어 보아라. 만약 우리가 분열하면 피가 섞일 것이다. 춘썸은 칼을 받아들었으나 손목을 긋지 않았어. 춘썸은 칼을 던지며 말했어. 사또, 저는 당신이 제 아버지인지 아닌지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3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또는 분노하며 세범을 집어들었어. 그렇다면 이 아이를 죽이겠다. 사또가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 석규가 사또의 등 뒤에서 나타나 사또를 붙잡았어. 석규는 사또를 땅에 쓰러뜨리고 춘썸에게 세범을 건넸어. 석규는 대답했어.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석규는 사또를 묶어놓고 춘썸에게 말했어. 누나, 이 사람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십시오. 춘썸은 사또를 내려다보며 말했어. 사또, 당신은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망쳤습니다. 하나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사또는 비웃으며 말했어. 내가 나를 살려주면 나는 다시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춘썸은 고개를 저었어. 당신을 죽이는 것은 관아의 몫입니다. 석규는 춘썸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며 사또를 관아로 끌고 가려 했어. 하나 사또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 춘썸, 내가 나를 용서한다 해도 내 뱃속의 아이는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사또는 말했어. 내 뱃속의 아이는 저주받은 피를 받았다. 내 피를 받았기 때문이다. 춘썸은 얼어붙었어. 사또는 계속 말했어. 서구의 아버지는 내 형이었다. 즉, 서구는 내 조카다. 그리고 만약 내가 내 딸이라면 너희 아이는 근친의 아이다. 춘썸은 주저앉으며 울었어. 석규는 사또의 입을 막으며 소리쳤어. 거짓말을 그만하십시오. 그 순간 폐사 밖에서 성민과 서구, 석백이 들어왔어. 성민은 사또를 보며 말했어. 사또, 내 말은 거짓이다. 서구의 아버지는 내 형이 아니다. 성민은 사또 앞에 서서 말했어. 서구의 아버지는 너와 남남이다. 나는 모든 족보를 확인했다. 사또는 얼굴이 일그러졌어. 성민은 품 안에서 낡은 족보를 꺼내 보였어. 이것은 관아에 보관된 김씨 집안의 족보다. 서구의 아버지와 사또는 이름만 같을 뿐 혈연이 아니다. 춘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석백은 사또를 끌어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 사또, 이제 내 마지막 거짓말도 끝났다. 관아로 가서 형을 받아라. 사또는 석백을 밀쳐내며 소리쳤어. 나는 죽어도 너희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사또는 품 안에 숨겨둔 독을 꺼내 삼키려 했으나 석규가 사또의 손을 붙잡았어. 석규는 사또의 손에서 독을 빼앗으며 말했어. 아버지, 도망치지 마십시오. 아버지,
당신은 살아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죽음은 도망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사또는 석규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어. 석규야,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석규는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어. 사또는 관아로 끌려가며 춘섬을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말했어. 춘섬,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 한 가지만은 진실이다.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했다. 암행어사는 사또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왕은 유배형으로 감형했어. 왕의 교지가 전해졌어. 사또는 많은 죄를 지었으나 그의 아들 석규가 보여준 효와 춘섬을 구한 공으로 사형 대신 먼 섬으로 유배를 보낸다. 사또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 석규는 아버지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어. 아버지, 살아서 속죄하십시오. 사또가 유배지로 떠나는 날 춘섬과 서구, 성민과 석백, 그리고 석규가 모두 나와 작별 인사를 했어. 사또는 춘섬을 보며 말했어. 춘섬, 내가 누구의 딸이든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춘섬은 사또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어. 사또님, 유배지에서 평안하십시오. 사또가 떠난 뒤 석규는 춘섬에게 물었어. 누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춘섬은 석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 오라버니, 우리는 과거를 짊어지고 살되 과거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석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누나, 저는 이 마을에 남아 아버지의 죄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날 밤 춘섬은 배를 쓰다듬으며 서구에게 말했어. 서방님,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 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춘섬은 말했어. 꿈속의 아이는 나는 모든 이의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구는 춘섬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 그게 무슨 뜻이요? 춘섬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모든 이의 딸이며 우리 아이 역시 모든 이의 아이라는 것을. 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그렇소. 우리 아이는 성민과 석백과 석진, 그리고 모든 이들의 피와 사랑을 받고 자랄 것이요. 성민은 춘섬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저주를 끊을 아이다. 석백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형님 말이 맞소. 이 아이는 과거의 죄를 짊어지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 것이요. 석규는 춘섬에게 말했어. 누나, 제가 이 아이의 삼촌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춘섬은 눈물을 흘리며 석규를 끌어안았어.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춘섬을 위한 잔치를 열었어. 성민은 술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어. 오늘 우리는 과거를 묻고 미래를 축하한다. 모두가 술잔을 부딪히며 환호했어. 하나 그 순간 춘섬은 갑자기 쓰러졌어. 서구는 춘섬을 붙잡으며 소리쳤어. 춘섬. 춘섬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말했어. 서방님, 아이가 나오려 합니다. 춘섬은 피를 흘리며 신음했고 산파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아이의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서구는 춘섬의 손을 꽉 잡으며 떨었어. 성민은 산파에게 물었어. 아이를 살릴 수 있어? 산파는 대답했어. 아이를 살리려면 어미가 위험하고 어미를 살리려면 아이를 포기해야 합니다. 서구는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어. 둘 다 살릴 방법은 없소. 춘섬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서구에게 말했어. 서방님, 아이를 살리십시오. 서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
당신을 잃을 수는 없소. 하나 춘섬은 미소 지으며 말했소. 서방님,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살 차례입니다. 삼판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서구에게 물었소. 도련님, 결정하십시오. 서구는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소. 하나 그 순간 세봄이 방으로 기어들어와 춘섬의 배에 손을 얹었소. 세봄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웃었고 순간 춘섬의 배에서 아이의 발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소. 삼판은 놀라며 말했소. 아이가 스스로 위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성민은 세봄을 보며 중얼거렸소. 이 아이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힘이 있다. 세봄이 손을 얹은 순간 춘섬의 고통이 사라지고 아이가 순조롭게 태어났소. 삼판은 아이를 받아들고 깨끗이 씻긴 뒤 춘섬에게 건넸소. 아가씨,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춘섬은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소. 서구는 아이를 보며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소. 성민은 말했소. 이 아이의 이름은 석결이라 하자. 모든 것을 매듭짓는다는 뜻이다. 마을 사람들은 석결의 탄생을 축하하며 모여들었소. 석규는 석결을 안아보며 말했소.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로구나. 석백은 세봄을 안아들며 말했소. 세봄이 없었다면 이 아이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세봄은 석결을 보며 웃었고 석결도 세봄을 보며 손을 뻗었어. 그날 밤 춘섬은 석결을 안고 서구에게 말했소. 서방님,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서구는 춘섬을 끌어안으며 말했소.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용서를 택했기에 우리는 이 기적을 받았소. 춘섬은 석결을 보며 미소 지었소. 하나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암행어사가 들어왔소. 암행어사는 성민과 춘섬을 보며 말했소. 왕께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거절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제50편 왕의 마지막 시험. 암행어사는 말했소. 왕께서는 성민을 도성의 대신으로 춘섬을 궁녀의 스승으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성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소. 나는 이 마을을 떠날 수 없소. 이곳에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어. 암행어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 이것은 왕명이십니다. 거역하면 역적이 됩니다. 춘섬은 석결을 안고 말했어. 저는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암행어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 왕께서도 이런 답을 예상하셨습니다. 암행어사는 품 안에서 왕의 친서를 꺼내 읽었소. 짐은 성민과 춘섬을 시험했다. 만약 너희가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짐이 원하는 답이다. 모두가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어. 성민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 전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춘섬도 석결을 안은 채 절을 올렸어. 암행어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어. 왕께서는 한 가지만 부탁하셨습니다. 석결과 세봄을 잘 키워 이 나라의 미래로 만들어 달라고. 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맹세했어.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암행어사가 떠난 뒤 석백은 성민에게 물었어. 형님,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민은 마을을 바라보며 대답했어. 우리는 이 마을을 다시 세워야 한다. 성민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어.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마을을 만든다. 마을 사람들은 성민을 보며 수군거렸어. 성민은 계속 말했어. 이 마을은
지난 수십 년간 거짓과 탐욕으로 썩어 있었다. 사또의 횡령, 석진의 복수, 그리고 나의 증오가 이 마을을 망쳤다. 성민은 땅에 절을 올리며 말했어. 나는 이 마을 앞에 사죄한다. 석백은 성민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 형님, 이제 과거를 묻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제안했어.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 거짓말하지 않기, 서로 속이지 않기, 그리고 과거의 죄로 서로를 심판하지 않기.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 석규는 나서며 말했어. 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마을에 기부하겠습니다. 그 돈으로 학당을 세워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 춘섬은 석결을 안고 일어서며 말했어. 저도 마을 여인들을 모아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모임을 만들겠습니다. 마을 재건이 시작된 지 1년이 흘렀어. 석결과 세봄은 건강하게 자랐고 마을은 평화로웠어. 하나 어느 날 성민의 몸에 이상이 생겼어. 의원은 성민을 진찰한 뒤 말했어. 20년 전에 받은 독이 몸속에 남아 이제야 발병했습니다. 석백은 의원에게 물었어. 형님을 살릴 방법은 없소? 의원은 고개를 저었어. 독이 이미 오장육부에 퍼졌습니다. 기껏해야 1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춘섬은 성민의 손을 잡고 울었어. 성민은 오히려 미소 지으며 말했어. 춘섬아, 울지 마라. 나는 이미 내가 바라던 것을 모두 이루었다. 성민은 침상에 누워 석결과 세봄을 불렀어. 두 아이는 성민의 곁에 앉았고 성민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 너희는 이 땅의 미래다. 할아버지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석결은 아직 어려 말을 알아듣지 못했으나 세봄은 고개를 끄덕였어. 석백은 눈물을 흘리며 형의 손을 잡았어. 형님,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나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죽음도 삶의 일부가 아니겠느냐. 서구는 성민에게 물었어. 장인어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성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 나는 마지막으로 정씨의 무덤을 찾아가고 싶다. 성민이 정씨의 무덤 앞에 섰을 때 무덤 앞에는 이미 누군가가 꽃을 받쳐 놓았어. 성민은 그 꽃을 보며 중얼거렸어. 정씨여, 당신도 나를 용서했소? 성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또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가 도착해 있었어. 춘섬은 편지를 성민에게 건넸어. 성민은 편지를 펼쳐 읽었어. 성민, 나는 유배지에서 참회하며 살고 있어. 정씨의 무덤에 꽃을 바친 것은 나였어. 성민은 눈을 크게 떴어. 편지는 계속되었어. 나는 유배 가기 전 잠시 마을에 들러 정씨의 무덤에 참배했어. 정씨는 내가 가장 사랑한 여인이었어. 성민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 사또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성민, 나는 평생 권력을 좇았으나 결국 얻은 것은 외로움뿐이었어. 정씨를 잃은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성민은 편지를 접으며 말했어. 사또도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석백은 성민에게 물었어. 형님, 사또에게 답장을 보내시겠습니까?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었어. 성민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어. 사또,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우리 모두 잘못을 저질렀으나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편지를 보낸 지 한 달 뒤 유배지에서 소식이 왔어. 사또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어. 사또는 죽기 전 성민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고 하더이다. 성민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마지막 말을 남기기로 했어. 성민은 침상에 앉아 춘썸, 서구, 석백, 석규, 그리고 석결과 세범을 바라보았어. 성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여기 있으니. 춘썸은 눈물을 흘리며 성민의 손을 잡았어. 성민은 춘썸에게 말했어. 춘썸아, 너는 내 진짜 딸이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딸이다. 성민은 석백에게 말했어. 석백아, 나는 평생 너를 저버렸다. 하나, 내가 나를 용서해 주었다.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석백은 울음을 참으며 형의 손을 꽉 잡았어. 성민은 석규에게 말했어. 석규야, 너는 아버지의 죄를 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라.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성민은 마지막으로 석결과 세범을 안아올리며 말했어. 너희는 이 땅의 희망이다. 할아버지가 복수와 증오로 살았다면 너희는 사랑과 용서로 살아라. 석결은 성민의 뺨을 만지며 웃었고 세범은 성민의 손을 잡았어. 성민은 두 아이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어. 나는 이제 편히 쉬겠다. 성민이 숨을 거두려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 정씨여, 나를 기다렸소? 이제 가겠소. 성민은 봄날 아침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성민의 장례를 치렀어. 석백은 형의 관 앞에서 절을 올리며 통곡했어. 춘썸은 석결을 안고 눈물을 흘렸고 서구는 춘썸을 끌어안았어. 석규는 조용히 향을 피우며 성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 왕은 성민의 죽음을 애도하며 시호를 내렸어. 청렴공이라. 성민의 무덤은 정씨의 무덤 옆에 세워졌어. 석백은 두 무덤 앞에 서서 말했어. 형님, 정씨님, 이제 함께 쉬십시오. 춘썸은 무덤 앞에 꽃을 바치며 말했어.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 마을을 지키겠습니다. 석결과 세범은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어. 장례를 마친 뒤 마을 사람들은 성민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어.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성민, 복수를 버리고 용서를 택한 사람. 그의 삶은 이 마을의 거울이다. 석백은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어. 형님, 당신은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성민의 죽음 이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어. 하나 어느 날 석결이 갑자기 사라졌어. 제56편 사라진 아이. 춘썸은 온 마을을 뒤졌으나 석결은 어디에도 없었어. 서구는 포졸들을 동원해 마을 주변을 수색했으나 석결의 흔적은 없었어. 춘썸은 미칠 듯이 울부짖으며 마을을 헤맸어. 석백은 춘썸을 진정시키며 말했어. 춘썸아, 우리가 반드시 찾을 것이다. 석규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으나 아무도 석결을 본 사람이 없었어. 그날 밤 세범이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걸어 나갔어. 춘썸은 세범을 따라갔고 세범은 마을 뒤편 숲속으로 들어갔어. 춘썸은 세범을 불렀으나 세범은 계속 걸어갔어. 숲 깊숙한 곳에서 세범은 멈춰 서며 어떤 나무를 가리켰어. 그 나무 아래에는 석결이 잠들어 있었어. 춘썸은 석결을 안아들며 울었어.
석결아, 왜 여기 있었느냐? 석결은 눈을 뜨며 말했어. 어머니, 저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춘썸은 얼어붙었어. 석결은 계속 말했어. 할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무언가를 주셨어요. 석결은 손을 펼쳐 보였고 그곳에는 성민의 옥비녀가 있었어. 춘썸은 그 비녀를 보며 놀랐어. 그 비녀는 분명 성민의 관에 함께 묻은 것이었어. 석백은 성민의 무덤을 확인했고 관은 열리지 않았으나 옥비녀만 사라져 있었어.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 성민의 홀령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석백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형님께서는 석결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소. 춘썸은 석결에게 물었어. 석결아,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석결은 대답했어. 할아버지께서는 이 비녀로 진실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서구는 옥비녀를 자세히 살펴보았어. 비녀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 춘썸의 진짜 아버지는 글씨는 거기서 끊겨 있었어. 석백은 비녀를 보며 말했어. 형님께서는 춘썸에게 마지막으로 진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소. 춘썸은 비녀를 꽉 쥐며 말했어. 아니, 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습니다. 춘썸은 비녀를 석백에게 건네며 말했어. 석백 아저씨, 이 비녀를 다시 할아버지 무덤에 묻어주십시오. 저에게는 이미 충분한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석백은 춘썸의 결심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 석백은 비녀를 다시 성민의 무덤에 묻으며 말했어. 형님, 춘썸은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춘썸은 꿈을 꾸었어. 꿈속에서 성민이 나타나 미소 지으며 말했어. 춘썸아, 잘했다. 내가 진짜 자유를 얻었구나. 10년이 흘렀고 석결과 세봄은 청년으로 자랐어. 석결은 마을의 학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스승이 되었어. 세봄은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원이 되었어. 춘썸과 서구는 여전히 마을을 지키며 살았고 석백은 마을의 원로가 되어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어. 석규는 아버지 사또의 죄를 갚기 위해 평생 마을을 위해 헌신했어. 어느 날 왕의 사신이 마을을 찾아왔어. 사신은 석결과 세봄을 왕 앞으로 부르라는 명을 전했어. 왕은 두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조정의 관리로 삼고 싶어 했어. 석결은 어머니 춘썸에게 물었어.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춘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석결은 세범과 함께 왕을 만나러 갔어. 왕은 두 청년을 보며 말했어. 너희는 성민의 손자와 정씨의 아들이구나. 너희 조부모들이 이루지 못한 세상을 너희가 만들어라. 석결과 세범은 무릎을 꿇고 맹세했어. 전하, 저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석결과 세봄이 관직을 받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맞이했어. 하나 그날 밤 춘썸은 갑자기 쓰러졌어. 의원은 춘썸을 진찰한 뒤 서구에게 조용히 말했어. 오래 사셨습니다. 이제 편히 가실 때입니다. 서구는 춘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 춘썸은 미소 지으며 서구의 뺨을 쓰다듬었어. 서방님, 우리 참 행복했지요? 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참았어. 춘썸은 석결을 불러 말했어. 석결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어미는 자랑스럽다. 춘섬은 세범도 불러 손을 잡았어. 세범아, 너는 내 아들은 아니지만 내 아들과 같았다. 너와 석결이 함께 이 세상을 밝혀다오. 세범은 눈물을 흘리며 춘섬의 손을 꽉 잡았어. 춘섬은 석백과 석규에게도 인사를 했어. 석백 아저씨, 석규 오라버니 고마웠습니다. 춘섬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 성민 아버지, 석진 아버지, 정씨 어머니, 박서방 오라버니, 저 이제 갑니다. 모두를 만나러 갑니다. 춘섬은 눈을 감으며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어. 서구는 춘섬을 끌어안고 통곡했어. 춘섬의 장례를 마친 뒤 석결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한 가지 다짐을 했어. 어머니, 저는 어머니처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께 드리는 저의 마지막 효도입니다. 전기수인 나는 이제 붓을 내려놓으며 듣는 이들에게 묻는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였는가? 청중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대답했어. 춘섬입니다. 아니요, 성민입니다. 서구도 주인공이었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요. 청중들은 의아해했어. 나는 설명했어. 우리는 모두 과거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오. 복수를 택할 것인가, 용서를 택할 것인가. 그것은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요. 청중 중 한 사람이 물었어. 그렇다면 전기수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 교훈은 이것이요.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요.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 춘섬은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끝내 알지 못했어. 하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 춘섬은 모든 일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며 증오가 아닌 사랑을 택했어. 그리고 석결과 세범은 조부모 세대의 죄를 짊어지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어. 나는 붓을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 듣는 이들이여, 이제 여러분 차례이요. 여러분은 복수를 택하겠소? 아니면 용서를 택하겠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돼요.